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 중에요. 30대 초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가진 현재 현금성 자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선택지를 좀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중요 기사하고요. 이제 보도자료 몇 개 보고요. 지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요거예요. 이제 광명, 원당, 화성, 구도심 총 이제 네 곳에 공공재개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토부의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총 세대수를 합하면은 한 7천 가구가 조금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명 7구역하고 원당 6, 7구역 그리고 화성 진안에 1-2구역 이렇게 총 4곳이 이제 공공재개발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보도 자료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월 16일에 나온 보도 자료이고요. 보도 자료를 좀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이제 4곳을 선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선정이 되는 것이겠고요. 이제 공공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광명 그리고 고양, 화성, 구도심에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총 7천 가구가 넘는 그런 신규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예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연번이 있는데 규모가 큰 게 1, 2, 3번이니까요. 1, 2, 3번만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7구역이고요. 첫 번째가 여기가 이제 용도 지역이 이제 2종 주거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3종으로 종상현 시켜가지고 2,560세대로 탈바꿈 되게 됐고요. 나머지 원당 6구역, 7구역도 여기가 1종, 2종인데 여기 3종까지 종상 시켜가지고 총 4,500가구로 이렇게 탈바꿈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 내에는 역시 이제 투기 방지 방안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제 발표와 더불어서 나오게 되는데 16일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됐고요. 이제 16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신축이나 이런 지분 쪼개기를 하게 되면 이제 현금 청산되고요. 입주권을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좀 잘 살펴보면은 앞으로도 어떤 구역이 또 재개발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좀 미뤄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밑줄 좀 그어봤습니다. 광명 7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여기가 정비구역에서 역시 이제 해제가 됐던 구역이에요. 고양시 원당 6, 7이 해당하는 구역들도 정비구역에서 역시 해제가 됐던 구역이고요. 그리고 화성 진안의 1-2 재개발 해당 구역도 해제가 된 구역은 아닌데 추진 동력 자체가 좀 부족해서 좀 지지분이했던 그런 사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제 구역이라든가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지역이 공공재개발로 좀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광명 7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광명 사거리역이 인접해 있어요. 즉 역세권이죠. 역세권이고 입지도 매우 우수합니다. 세대수도 2,000가구가 넘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노후도를 좀 살펴봤더니 이게 노후도가 이미 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재개발로 지정이 됐다가 한번 이렇게 해제가 됐던 구역들도 노후도가 좀 충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시면은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소액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의 방향이 이렇게 노후, 저층주거지, 역세권 주변에 계속적으로 재개발로 추가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하는 이 구역도요, 과거에 몇 달 전만 해도요, 초기 투자 금액이 몇 천만 원으로도 1억 이하로도 이렇게 가능했던 구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7구역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광명 뉴타운 일대와 함께 좀 시너지가 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광명 뉴타운 좀 블록을 보면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블록으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도 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다른 블록들을 보면은, 다 같이 좀 이렇게 블록이 좀, 같이 좀 붙어 있다라고 봐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9구역만 살짝 좀 떨어져 있었던 경향이 있었죠. 근데 요번에 7구역이 좀 같이 개발이 됨으로써, 같이 좀 시너지가 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좀 같이 좀 신규 아파트가 되면은, 해당 일대 도로 정비도 좀 되겠죠. 현재는 이제 광명 사거리역을 가는 게 좀 많이 좀 낙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9구역과 더불어서 7구역이 좀 개발이 되면은 해당 일대가 좀 많이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이제 9구역뿐만 아니라 뭐 7구역은 당연히 호재가 될 것이고 뭐 다른 해당하는 광명 뉴타운 전체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 이제 30대 초반 직장인이시네요. 직장 위치는 강남역 인근이라고 하셨고요. 석촌역 인근에서 이제 반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이제 월세 부담이 되셔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이 빌라를 매수를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축으로 모은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대출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3억 정도의 주택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석촌역 일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이제 매수를 할까 아니면은 이제 다른 지역을 검토할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서촌역 일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릴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곳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역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은 뭐 직장이 강남역 일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요 석천동 일대에서 월세, 뭐 반전세로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 이제 거주의 어떤 만족도 계속 이제 본인이 거주하신 지역에서 또 매수까지 해가지고 거주의 안정성을 취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일대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붉은색보다 파란색이 훨씬 더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개발의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지가의 상승이나 수요가 일정 부분 계속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뭐 그런 가능성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가 상승만으로는 좀 상승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빌라 투자를 할 적에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지가의 상승으로도 주택 가격이 오르겠지만은 그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개발의 호재를 좀 같이 봐야 돼요. 근데 해당 일대는 지가의 상승만 볼 수 있는 지역이지 어떤 개발의 호재까지 자체적인 어떤 개발의 호재, 즉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좀 다른 지역을 한 두 곳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이 이제 강남역 일대니까요. 바로 위쪽에 내가 빌라를 본다, 빌라를 선택한다라고 하시면은요, 이제 반포 일대를 좀 보시면 좋은데, 반포 쪽에서 해당하는 요 블록 일대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 컴팩트 시티로 개발을 검토했다가 취소가 됐던 그런 구역인데 다시 좀 개발에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좀 지하화의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고 주변 일대가 이미 이제 30억 이상의 주택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40억 가까이 시세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대 어떤 시세 상승에도 역시 영향을 줄 것이고 개발에 압력도 줄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좀 잡혀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추진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부고속도로 자체를요, 이렇게 뚜껑을 덮는 겁니다. 뚜껑을 덮어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공원로도 좀 조성을 하고 주택을 좀 추가적으로 좀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앞으로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일대는 대부분 다 쭉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지고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일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보여주신 내용을 잘 보면은 예산이 한 3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근데 3억으로는 이 반포 일대에서는 이제 원룸 정도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투룸 이상으로 보시는 게 어떤 수요 측면에서 더 많고 투자성이 높기 때문에 투룸 이상을 봐야 되는데 반포일동 일대는 아마 투룸 이상을 살려면 현재 신축 기준으로 한 5억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 어떤 자금성의 유동성에서 지금 오버가 되죠. 가용 자산이 최대 대출을 포함해하고 3억까지만 가능한데 5억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선택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직장이 일단 강남 일대니까요. 쭉 내려오시면 2호선을 타고 내려오시면 이제 사당역이죠. 사당역에서 4호선 한번 갈아타셔가지고 이렇게 좀 내려오시면은요, 아래가 이제 군포입니다. 안양을 지나서 군포가 있는데, 해당 일대를 좀 보시면은 아직 한 3억 이하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소형의 투룸 이상의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단지인데요. 요 단지가 투룸인데 한 2억 한 중반 정도의 현재 시세가 합니다. 근데 바로 위쪽에 보면은 거의 이제 비슷한 평형인데 여기는 한 4억 중반 정도를 하거든요. 2억 이상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더 역세권이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유는 여기 이제 용적률 좀 확인해 보시면은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용적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2억 정도 비싼 것이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요 단지는 용적률을 봤을 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단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성은 요 위쪽의 단지가 좋은데 현재 3억 이하로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초과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 여기가 물론 계속적으로 여기만 오른다? 위쪽에 있는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지가 오름으로 인해서 얘도 같이 갭을 메웁니다. 즉 시세를 좀 쫓아갈 거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시세가 한 2억 한 중반 정도 합니다. 이제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구조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한 2억 중반대의 매물들이 하나 둘 거래가 되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억으로 바뀔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주와 투자로서 검토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광명하고요, 고양, 화성 일대 구도심 공공재개발이 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약 7,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광명 7구역의 입지가 지금 가장 우수해 보이고요. 7구역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바로 아래에 있는 9구역뿐만 아니라 광명 유탄 일대가 전반적으로 같이 시너지가 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7월 16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됐고요. 해당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제구역이지만은 노후도가 이미 좀 충분하게 충족이 되어 있는 구역은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소액 투자처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대 초반에 강남의 직장인이신 현금 5천만 원 거주와 투자 추천지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 담보대출까지 좀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반포 일동 일대나 이 군포에 말씀드린 소형 아파트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